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국론을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적천수, 아니죠. 자평진전입니다. 이 격국론을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요, 흉격으로 들어와서, 자주가요, 일반격으로 취급을 해서 풀면 확실히 풀리더라. 그리고 여기 흉격으로 들어와서는 특히 일주의 강약을 반드시 보더라. 예. 그러나 길격은 일주의 강약을 그렇게 썩 보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흉격을 들어와서는 일주 강약을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심효청 선생도 말씀을 하세요. 상관치원에 있어서요, 이 국을 이루고 분입해지라. 상관에서 재성을 쓰려고 그래요. 네, 상관격에 재성을 용신으로 쓰려고 한다. 이때 첫째 조건은 어떡하냐? 일주가 강해야 돼요. 일주 안 강하면 안 돼요. 제왕신경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가 약하면요. 이건 인비를 쓰려는 거예요. 이건 일반격이잖아요. 일반격이요. 신강하면서 제천해요. 이런 때 재운으로 가든지 역시 상관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를 끝냈어요. 사례명조 3개를다가 해서요. 두 번째 사주가 바로 상관폐인격이에요. 예, 상관폐인격. 자, 상관에서 폐인을 했다? 이건 일주가 약하다는 거예요. 폐인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운에선 관사론도 좋아요. 마땅해요. 일은 역시 기라고요. 인성은 말이지. 상식도 지장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상식운이 들어와도 관계없다. 그러나 재로 갈 때는 흉하다라는 거예요. 자, 설화고가 이렇게 해서 설화고가 평주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지금 역시 평주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기가 심여첨 원저 설화고 평주라고 해서 제가 평주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평주를 한 거예요. 자평진전 평주한 거죠. 그래서 설화고가 상관폐인자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있으면 두 번째 이유가 있겠죠. 하나의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이론이 약해서, 일주가 약했을 땐 상관에서 설기가 아주 태중해요. 설기가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일주를 보충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인비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제한다. 상관을 제하고요. 눌러주고 부신, 일주를 도와주니까 용인하는 것이다. 인성을 쓰는데. 또 두 번째는요. 하목. 목화상관격이에요. 이런 때는 하목에선 인성을 쓴다. 일주가 비록 불약, 약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약하지죠. 왜냐하면, 여름에 태어났으면 목이, 물이 필요한 것 당연하죠. 화왕목과다. 화가 왕하고 목이 메말랐으니 필수, 반드시 득수윤택, 물을 얻어서 윤택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은 원인은 뭐냐? 조화다, 조화. 조를 보는 것이지 종으로서 용인한다라고 해서 이 페라평장명이요, 아주 이렇게 오래 태어난 간목일주에 더군다나 요게 완전하게 목화로 다 이루어졌죠. 상관격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게 평장 정도 지내려면은요 이렇게 운이 좋아야죠. 5 미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유술 해자축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페라평장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설화고가 이제 하는데 여기다 원문을 쓰겠습니다. 앙원주를요. 네 번째죠. 임신. 맞습니다. 임신. 그 다음에 병호. 병호에 태어났어요. 갑오일주예요. 임신시예요. 아주 영락없이 연주와 시주에서 딱 용신이 있다. 관인상생격이다라는 것이죠. 용신격으로는요. 그러나 약간 이건 목화상관격에서 뭘 쓴다? 인성을 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성도 좋다라는 것이죠. 자, 설화고가 얘기했어요. 본편의 페라평정명인데 겸한다. 상관을 제하고 일주를 도와주는 것이니 더불어서 또 조화, 기울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쓰는 것이니 갑의 등령, 배등, 더 배로서 힘을 얻는 것이다. 신유 경신 오히려 아름답고요.
왜 그러냐? 이유는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좋다. 무기, 재운도 역시 흉한데요. 다행인 것은 서방의 토예요. 무신 기운 것 같아요. 이모, 신유가 있기 때문에 원국에서 편인이 또 더욱 강해진다. 오히려 무대에 큰 걱정거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수르는 반드시 필불미, 아름답지 않죠? 옷을 화운을 이루기 때문에요. 식상 화운은요, 저 왜 식상에 화운이 지나가나가요? 병정화가 들어가면요, 임수가 있어서 해극, 극을 돌아서 극을 하기 때문에 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자, 보세요. 상간폐익격이에요. 본문에서 행운 관살 위의라고 하였다. 대운을 보니 신유 경신으로 흐른다. 식상대운은 없다. 재운은 천간으로 무기지지로 미술이 있어 흉운에 불미하다. 특히 술운이 오면 옷을 화굴리로 불미하다. 이 명절을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화오행이 육정구예요. 화오행이 육정구로서 화채 수금용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은요, 격국론과 채용론의 용희심이 같다. 라고 했죠. 페라 평정명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없네요. 잠깐만요. 줄이고요. 내리고요. 네. 패자만 쳐도 나오겠네요. 페라 평장용이에요. 예. 지금 이 기토대원에 있어요. 예, 쭉 좋다가 이 술토대원 되면 안 좋겠죠. 이 30년이 아주 참 좋습니다. 평장명 정도는 되네요. 예. 자, 세 번째요. 상관격에서요. 겸해서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 지금 심혜첨 선생 말씀이에요. 재성이 많고서 인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운에서 조인, 인성을 도와줘야 되고요. 인성이 많으면서 대재, 재성이 같이 있다. 재성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운이 조재. 그래서 설화호가 딱 이렇게 이제 평주를 했죠. 상관이 겸 용재인을 한다는 것은 즉 제격의 용이 넣는 것과 인격의 재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록 원령은 상관이라 하더라도 상관의 기운은 이미 서로 재성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인성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추유 어디에 있느냐? 재재에 있고 재성에 있고 상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추유라는 건 뭘까요? 지돌이 추자에다가 끈유자예요. 지돌이란 뭐냐? 지돌이란 우리 나이 때 어렸을 때 많이 보고요. 지금은 시골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도리깨라고 있죠. 이렇게 지금 가을에 추수할 때 이렇게 도리깨질을 해서 뭐 탈곡을 해요. 근데 그 도리깨 나무 끝에 구멍을 뚫고요. 이렇게 뭘 하나 받고 여기다 잔가지를 해갖고 여기다 끈을 묶어요. 그래서 끈유자죠. 저렇게 돌리면 탈곡이 되는 거죠. 그 도리깨예요. 지돌이 추자예요.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재성에 있다. 상관에 있는 게 아니라 상관격이긴 하지만 재인 불병용. 재성과 인성은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러나 간두에서 양청이라고 했어요. 둘 다 청하다라는 건 어떻게 있을까요? 시간과 연간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재인이 하나는 가천간에 있고요. 하나는 지지에 있어요. 이건 양불산에 서로가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작 청론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본편에서 소인 양조 두 개의 명조를 끌고 왔다라고 했네요. 자, 도통제명이에요. 자, 이 사주는요 6월에 태어났어요. 무토일주가. 그럼 이거 상관격은 확실해요. 근데 자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가 있으면서 금생수를 하니 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체 토와 영재에서 토가 일간만 있고요. 일간은 쓸 수도 없지만 이 기토는요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곤 쓰는데 목대운은 뭐냐? 수체니까 목대운은 플러스 한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주자 설화호는 도통제명이 이렇다. 죄다 신약이에요. 확실합니다.
기토와 정화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희귀 재인한다. 불쌍해. 그래서 반가운 것은 재성과 인성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 거다. 재성과 인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 제왕용 임성을 써서 부신 일주를 도와주는 것이다. 겸해서 조도 본다 하지만 6월에 태어난 무토는 조 볼 필요 없어요. 행운에서 정미 병호 이건 인운이니까 좋겠죠. 진실로 아름답고요. 을사 관살지지는 역시 아름답다 라고 했어요. 진토는 안 좋겠죠. 네. 대체로 관살은 생인, 인성을 생하죠. 그런데 아울러서 통한다. 재성과 인성의 기운을 통하게 하죠. 재생관, 관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화고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가요, 상관생적격이에요. 네, 그래서 제타 신약이죠. 사주는요. 인성운을 반기고요. 대운이 잘못 흐르면 부업빈이 된다. 이게 부업빈이란 뭘까요?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죠. 시쳇말로 초가살이할 타자예요. 역시 도통제의 명으로 대운이 역대운으로 흘러서 남동 방향으로 흘러서 호운이 됐다. 정미병호 을사 갑진 계사로 흐른다. 아유, 이렇게 제대할까요? 자, 무게를 달아보면 수가 5.1이고요. 금도 만만치 않아요. 유유자자 하니까요. 그러나 금생수에서 금기운이 상관기운이 재상한테 뺏기죠. 5.1은 수체 토와 용주에서 토행은 불용해요. 그래서 화목이죠. 대운이 남동 방향으로 흘러서 호운이 됐다. 네. 도통제명인가요? 네. 도통제명이겠죠. 페라평정이네? 아니죠? 네, 도통제예요. 네. 있네요. 아유, 지금은 어렵겠네요. 그러나 어려우나. 지지로 이거 묘목 있어서요. 임수가 들어와서 저 정화를 합을 하려도 기토가 좀 막아주나요? 아직은요. 임대원에서 신축대원이면 끝나겠네요. 74세. 네. 사주가 이 천년이 참 좋죠. 천년에서 중년. 진토운에는 조금 좀 고달팠고요. 자, 일승상사주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역시 인성이 강해요. 화체예요. 그러나 토금 상관격이죠. 재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이 강하니까요. 화체 수금용조예요. 이렇게 하니까 흉격은요 거의 일반격으로 풀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상관격이라고 나쁘게 보지 말아라. 재성을 써서 상관생제에서 좋다. 대운 보세요. 수운이니까 좋겠죠. 물론 갑이 늘며 대운의 이 사주를 끝납니다. 일승상명이다. 인다 용제한다. 예. 희득 정임 불합이다. 예. 이 정화와 임수가 어떻게 합할 수 없죠. 앞에 명조 비슷하네요. 용제소운이 난다. 재성을 써서 인성을 따라내요. 용신은 재성에 있다. 자, 임수요. 행운에서 신의 임자 개축 재지는 가장 아름다운데 갑이 늘며 관살 지지는 불가 아름답지 않다. 대체로 관살은 설제생이 난다. 예, 맞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살은요 재성을 설해서 인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고씨의 설명은 거의 어부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뭐 그러든 저러든 저도 뭐 적천수 천미의 1호를 이용해서 정다선생님과 연구해서 무게중심인 오행책론을 개발했으며 다시 저 혼자 자평진전 이론이 격곡론을 체형법으로 해서 한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 체형론은 화오행이 5.2예요. 네, 그리고 금도 만만치 않아요. 5.0이에요. 네, 그러나 화체 수금용조죠. 네, 그래서 수용신의 금신이에요. 네, 그래서 설화고의 대원 설명이 맞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승상조입니다.
어느 승상의 주죠? 일승상, 일상서, 일평장, 아주 많네요. 어떤, 예, 화체예요. 예, 축대원의 마지막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 갑인대원 되면 43살이요. 이 사주는 끝나죠. 앞으로 2년 후에는 끝나겠네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엔 상관격의 살인, 용살인한다. 이게 일반격과 똑같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흉격은 일반격으로 풀 수 있다. 그러면 이 5권에 있는 사주는요, 일반격으로 풀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격 잡지 않아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가 아마, 세 번째, 아마, 양인격일 거예요. 세 번째. 예, 양인격도 역시 일반격으로 풀면 돼요. 예, 일반격이에요. 일반격으로 풀어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사주다. 그러니까 흉격만큼은 일반격으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역시 저도 자평진전을 계속 연구를 하니까 격국론 그거 뭐 일반격으로 풀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